대한민국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 불리는 고 노회찬 전 의원. 고인의 삶을 다룬 첫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는데요. 영화를 제작한 민환기 감독 연결되어 있습니다. 감독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영화 제목이 노회찬 6411이죠? 네네네. 네, 그 노회찬 전 의원의 명연설 속에 나오는 버스 번호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 설명해 주시죠. 그 6411 버스로 상징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회찬 의원님이 평생을 바치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번호가 노회찬 의원님의 어떤 뜻과 생각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. 네. 노회찬 전 의원이야 앞서 제가 진보 정치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보수 진영에서도 많은 뭐 존경과 인정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감독님께서 특별히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?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. 근데 예. 저와 함께 일했던 명필님에서 네. 그 노회찬 의원의 다큐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했고 네. 또 노회찬 재단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흔쾌히 좀 허락을 하셨어요. 그래서 네. 이제 제가 감독으로서 그 다큐를 만들게 됐습니다. 네. 영화에 많은 분들의 인터뷰가 담겼다고 들었습니다. 어떤 네네. 분들의 인터뷰가 담겼고 이렇게 좀 선정하신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? 제가 생각하기에 의원님의 삶은 네. 진보 정당을 만들었고 그 진보 정당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바꿔보려는 자신의 어떤 원대한 포부 네. 이것들을 인생을 걸고 실천했던 삶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아무래도 뭐 유명인들도 당연히 인터뷰 대상에 포함하긴 했지만 네. 그 과정에서 함께했던 동지들을 우선적으로 인터뷰를 했고 네. 그 의원님이 사실은 굉장히 수줍은 분이라서 네.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들을 이렇게 흔쾌히 드러내거나 이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. 네. 우리가 알만한 분들 몇 분 좀 소개해 주실까요? 어떤 분들 인터뷰하셨는지? 일단 방송인 이금희 씨 인터뷰를 했고요. 예. 그다음에 심상정 의원님, 네. 이정미 의원님,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네. 어쩌면 아주 잘 알려진 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. 근데 그 노회찬 의원님을 가까이서 네. 평생을 함께 했던 분들, 뭐 특히 아내분, 이런 네. 분들 인터뷰를 했습니다. 김지선 여사님이시죠? 네네네. 네. 뭐 본인은 이제 수줍은 성격이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많은 노회찬 전 의원님의 말씀도 듣고 관련된 이야기도 들었는데요. 혹시 스포일러가 안 된다면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어떤 내용들 인터뷰에서 이렇게 드러난 거 에피소드 그런 게 좀 있을까요?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는 게? 일단은 의원님이 부산에서 이제 초등학교, 중학교를 다니셨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서울로 갔고, 예. 근데 이 중학교와 초등학교 생활이 뭔가 모범생 같은 생활이었다면 고등학교로 가서는 이 야생마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중학교 동창분들이 이제 그 두 시절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고, 그 다음에 어쨌든 공적인 삶에 자기의 사적인 삶을 희생하신 분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분이 섭섭하신 것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. 근데 예. 이제 그 부분을 시간이 지나고 노회찬 의원님이 일관되게 자기의 신념이나 뭐 이상들을 이렇게 실천하는 걸 보시고 네. 나중에는 뭔가 노회찬 의원님을 되게 좀
짠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 아하. 그래서 뭐 그런 사적인 얘기들도 네. 들어 있습니다. 예, 예. 감독님께서 앞서 노회찬 전 의원님을 잘 모르셨다라고 하셨는데 네. 혹시 직접 만나보시거나 가까이서 뵌 적이 있으셨나요? 저는 그분이 강연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. 네. 근데 뭐 그냥 강연 하시는데 그냥 청취하러 이제 참석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분과 직접적인 뭐 말을 나누거나 이러진 못했는데 네. 그분이 이제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모습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네. 굉장히 좀 낯을 가리고 수줍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인상이 좀 남아 있어요. 아, 예. 이번 영화가 사실 많은 분들께 어떤 그런 그 우리 정치와 또 진보, 노회찬 전 의원의 삶에 대한 인상을 남길 것 같은데요. 감독님께서는 제작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이나 순간이 있으실까요? 그 노회찬 의원님이 2008년에 노원 지역의 선거에 나가셨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는 처음 나간 선거예요. 그 전에는 이제 비례로 되셨고, 아하. 그래서 이제 그 선거를 찍은 화면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네. 이제 그 화면들을 쭉 계속 보게 됐는데, 이 마지막 날에 노회찬 의원님이 마지막 이제 연설을 하시면서 이렇게 울컥하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아마도 그때쯤이면 노회찬 의원님이 이길 수 없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이 울컥하셨던 이유가 뭔가 그 선거 과정에서 만났던 소위 뭐 보통 사람들, 네.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희망 같은 걸 좀 발견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좀 힘든 순간에도 이분이 좀 다른 걸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예. 그런 측면이 이분을 좀 이 진보정당 운동에 자기 인생을 바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감독님 목소리가 뭐 이렇게 잠기셨습니다. 말씀하시다가. 네. 네, 감독님이 느끼신 게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.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. 10월 14일 날 개봉하죠. 네네네. 어떤 분들이 노회찬 6411 보셨으면 좋겠는지 그분들께 뭔가 그래도 영화 보기 전에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좀 주시죠. 예, 이 영화가 정치나 정치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. 어떤 공적인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한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분의 한계나 약점 같은 것도 드러나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, 뭐 저 같은 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추적해보는 과정이 네. 저한테 굉장히 좀 위로와 희망을 줬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아마도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이렇게 감독님 목소리에 자꾸 잠기고 촉촉해지셔서 저도 이렇게 막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는데 많은 분께서 노회찬 6411 보시면서 감독님이 네. 느끼셨던 거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예. 지금까지 영화 노회찬 6411의 민환기 감독이었습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.